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의를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8일, 현재 시각은 5시 27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코드번호 302440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케미칼 주총이 진행이 됐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수급을 일단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진행을 했고, 개인이랑 기관,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를,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뭐 상황들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외국인들이야 지금 원체 시장에 뭐 매수세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뭐 최근에 23일에는 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 좀 매도를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시장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뭐 무난한 그런 수급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오늘 살짝 고개가 저항 구간에서 좀 줄어들었죠. 약간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16만원 정도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좀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최근에는 GBP 510이라든가 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고, 노바백스에 대한 이제 그 접종자 대상이 좀 확산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줄어들긴 했는데, 일단은 정기 주총이 이때 완료가 되면서 뭐 그래요. 뭐 무난하게 좀 흘러가나 싶었는데, 방심할 수가 없었던 게, 오늘 28일이죠. 28일에 주가가 2.9%뭐 많이 이제 폭락하고 뭐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SK 케미칼에서의 주총이 좀 끝났습니다. 주총이 끝났고, 오히려 SK 케미칼이 좀 올라갔어요. 자, 지금 우리가 뭐 물론 이제 댓글을 보니까 둘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냐, SK 케미칼이냐. 이거를 둘 다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SK 케미칼 안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예요. 그럼 SK 케미칼을 사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예요. 최대 주주고 실질적으로 물적 분할이 된 거니까. 그러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쪽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백신 쪽의 사업부가 좀 비중이 높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래, SK 케미칼을 살래. 사실 둘 다 사신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얘는 이제 저평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느 정도 평가가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던 게 어느 정도 반영되는 주가도 있죠.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급 차이. 얘네들 물론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케미칼을 살 것이냐,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살 것이냐. 약간 여기에서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들은 둘 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왜 SK 바이오사이언스랑 SK 케미칼을 둘 다 동시에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지, 왜 이런 차별화가 보여주고 있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둘 다 빠지고 있었던 상황에서는 뭐 둘 다 뭐 모멘텀을 살짝 좀 잃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왜?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주가가 살짝 반등이 나왔던 시기. 자, 이때쯤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이유가 뭐였죠? 이때 생각을 해보면, 블록딜 우려감들이 줄었다라고 하면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3월 18일이었어요. 3월 18일이었고, 작년 3월 18일에 상장이 됐었죠. 딱 1년째 됐던 날입니다. 1년째 됐던 날. 그러면 이때쯤에 먼저 상장이 되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의무적으로 보호되는 예수 물량들. 그러니까 SK 케미칼이 최대 주총이잖아요. 최대 주주잖아요. 1대 주주지 않습니까? 1대 주주. SK 케미칼이 상장을 한 다음에 시장에 물량을 매도를 해가지고, 이거 자금을 공모를 하신 분들도 그렇고, 여기 투자하신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라라고 일정 기간을 두거든요. 그게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입니다. 12개월째, 1년째 딱 지나가면서 1년째 지나가면서 시장에 블록딜이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시장에 매도를 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반등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블록딜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물론 슈페리온가 하여튼 2대 주주가 있는데 SK케미칼이 68%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SK케미칼이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반등이 나와도 뭐 납득이 간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SK케미칼은 원래부터 예전부터 상장하고 나서부터 매도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지속적으로 시장에 알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때 블록딜이 나왔던 거는 시장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영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때 3월 18일이었죠. 3월 18일. 3월 18일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이랑 기관이랑 금융투자랑 많이 매수를 하면서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결론이 당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결론은 당시에는 날 수는 없는 문제였거든요. SK케미칼에서 주총을 해서 주주들이 물론 이제 SK케미칼은 매도하기 싫다라고 꾸준히 얘기를 했었던 건데 주주들의 목적이 이번 주총에서 보자. 뭐를 보냐.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매도하게 만들겠다.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SK케미칼의 주총을 계속 기다렸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했을 때 3월 28일 오늘이 주총일이었거든요. 9시부터 주총을 한 2시간 반 정도로 했다라고 해요. 보통 이제 빠르면 30분 아니면 늦으면 1시간 이내로 끝나거든요. 주총이 40분 정도 소요가 되면서 끝나요. 주총이.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주총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28일 7시에 나온 기사들 보면 주총 오늘 개최한다. SK케미칼에서 성난 주주 달랠 당근 나올까? 주주들이 왜 성이 났나요?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51%만 들고 있었어도 상관이 없었을 건데 68%나 들고 있고 지분을 정리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야 니네는 뭐 케미칼 기업이냐 백신 바이오 기업이냐 뭘 무슨 기업이냐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지분을 매도를 해라 51%만 가지고 있어라 너네 그것 때문에 저평가가 너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 지분에 대한 문제들은 안건 자체가 되지 않았었어요.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며 주주 달래기를 나서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오늘 SK케미칼은 반등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SK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자, 불확실성이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안다 자산운용 관계자는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직을 이 정강형 대표이사가 겸직을 하고 있는 데다가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기타 비상무 이사로 선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일부를 매각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주주 환원이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 승인권에 반대해라 라고 주주들을 독려를 했고 SK 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예정자인 안재현을 회사 기타 비상장 임무를 선임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해라. 이렇게 주주들의 계속 이제 총대를 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주총 직전 주주 달래기 위한 당근을 꺼내들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신탁 계약을 체결해 결정을 했다. 야, 근데 이 500억 원이라는 수준이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총 대비해가지고 큰 수준은 아닙니다. 큰 수준은. 그렇지만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조 8천억 원의 투자와 매출 4조 원 목표를 달성해 주주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 이게 코폴리에스터 사업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서 1조. 그러니까 새 포트폴리오에서 1조 이상, 그린 소재에서 1조 8천억 원. 약간 이런 식으로 4조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등은 나왔습니다.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고 반대표를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나왔을까요? 관련 내용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물적 분할에 주가 하락 이유가 있다라고 입을 모았고 이거는 쪼개기 회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라고 하죠.
하여튼 뭐 SK 케미칼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보유지분이 68%, 일부 매각과 액면 분할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들이 있느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에 대한 매각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고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실행 대상과 선정과 완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일단은 명확한 답변은 피한 겁니다. 피한 거고 주주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 현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SK 케미칼에 브리핑 드리는 건 아니니까 SK 케미칼 입장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인질로 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끌어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공격, 이 지분에 대한 공격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불확실성으로 오늘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하락한 것이 아닐까. 명확하게 매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고 그냥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체가 좀 불확실성으로 와닿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주총회 안건이 아닌 사항이다라고 대답을 일단 피했다라는 거.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사 겸직에 대한 부분들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 대결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변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후에도 계속 주주들이 요구를 하겠죠. 겸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표 대결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기대를 했던 것들은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SK 케미칼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에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굳이 매도를 하겠어? 매도 안 한다 그래. 지분 안 줄인다 그래. 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못 박아주기를 원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 대답을 피하면서 다음으로 좀 턴을 넘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하락을 했다. 근데 사실 이 저가 매수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장 초반부터 좀 매도를 하다가 오후장에서 좀 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 가지고 이게 저가 매수라고 봐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K 케미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 상황에서 뭐를 고르시겠습니까? 라는 부분들이 오늘 SK케미칼의 매수세가 들어온 요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적어도 SK케미칼은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표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이런 당근이 조금 먹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SK케미칼의 반영이 좀 됐었던 상황들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총을 하고 실적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실적을 확정 지으면서 재무제표에도 확실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확실하게 반영이 된 것들을 보면은 2021년 12월 4분기죠. 4분기. 영업이익이 377억에서 4,742억 원으로 확정을 지었어요. 확정을 짓고 나서 EPS가 4,830원. 4,830원이 됐는데 이전에는 뭐 100배 이상으로 좀 높았었죠. 높은 수치였었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렸던 게 15만원 부근. 지금 주가가 15만원 수준들이니까 15만원에서 4,830원 하면은 31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에서 31배로 키움증권 기준으로 오늘 이제 변경이 된 거죠. 여기 31배. 여기 31배 나와 있는 여기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자체가 PER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거품 그런 것들은 일단 일단락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주가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고 상승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결론은 GBP 510이 어떤 결과를 나오느냐. 사실 뭐 기대감들은 좀 있는 상황들입니다.
거기에 조금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되는 상황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일단 주총은 마무리가 됐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 GBP 510이죠. 그리고 노아백스의 판매 그런 것들도 실적들 우리 1분기 실적들에 집중을 하면서 얼마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냐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사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4,830원이잖아요. 6,992원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좀 증가가 됩니다. 370억에서 4천억으로 증가된 것보다는 뭐 성장률이 크진 않지만 일단은 영업이익이 매출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6,992원의 1주당 순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주가가 15만원 수준인데 미래적인 부분들은 지금 15만원만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21배 정도로 거품이 좀 꺼준다. 근데 이 말은 기업의 실적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다. 실적들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한 번 더 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게 언제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GBP 510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지 종목을 추천을 드리거나 매매에 대한 의견들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